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정말 지금 하반기가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일단 제일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리죠. 이건 부동산 집값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매입 과정은 대출이라는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는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집값 폭락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유동성, 즉 현금의 흐름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거의 역대 최악의 상황이었죠. 금리가 공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가 원천봉쇄 당하면서 정말 보기 드문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부동산 경기 부양 띄우기가 시작이 됐죠. 일단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긴축을 보다 강화하는 2022년도 기조를 그대로 2023년도에도 이어가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으로 달렸습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가장 첫 단추할 수 있는 금리를,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내리기 시작을 했죠.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백업 역할을 했던 거고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은 곧 모든 시중은행의 금리 방향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를 세계의 기준점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죠. 3.5%. 지금 미국 기준금리와 2% 차이를 보이죠. 이건 당연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내리라는 시그널이고요. 본격적인 은행사들의 여신 대출금리가 3% 선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확보된들 부동산 규제가 묶여있으면 현금이 흘러들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둔촌주공이 분양하는 시점 1월과 맞물리면서 톱니바퀴처럼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습니다. 단지 신축 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지위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봄이 온 것 같은 착각이 든 거죠. 여전히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겨울을 버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분양붐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도 무조건 저리의 대출을 땡겨서 서울 아파트를 사놓으면 이후 집값이라는 자산 가치가 대폭 늘어나게 돼서 대출 원금 이자는 물론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너도 나도 물 들어올 때 노져보자. 그러니 이게 사단이 난 겁니다. 이번 달 7월에만 주담대 총액이 6조 원을 돌파, 모든 대출 잔액은 1062조 수준에 이르게 됐고요. 경기가 좋으면 충분히 선순환적인 개인의 수익률로도 이런 빚은 갚고도 남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올해 잠재 경제 성장률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경기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물가도 추락하는 디플레이션 징조를 보이고 있죠.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물밀듯이 몰아친 빚내고 보자는 식의 부동산 매입 분위기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착하게 금리 장사를 했던 시중은행 금리가 다시 7% 선까지 육박하고 있고요. 결국 8% 금리까지도 갈 가능성 높죠. 빚은 이자 감당이라는 후폭풍이 있는데 영끌의 비극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껴안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개인 파산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죠.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건 오늘 발표된 미국 근원물가 지수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탓에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동안 극강의 부채 증가는 그 모든 현금이 부채성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는 엄청난 부실을 키워버리게 된 겁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한은이 지금까지 금리 동결을 유지한 건 주담대 금리 인하의 축을 잡아주는 쪽도 있었지만 이런 제2금융권 위기가 터질 것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껏 동결을 유지한 건데요. 이 스탠스 조만간 확 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 매물이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6만 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금리 인상 모드와 함께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려서 엄청나게 터져 나올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결국 미국 국채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별개로 미국 국채와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실거래 현장은 보여주고 있죠. 최근 확실한 반등이다, 신고가다 하는 아파트들 제대로 뜯어보면 직전 거래가보다 소폭의 오름세 혹은 전혀 보편적인 수요층이 접근할 수 없는 대형 평수 위주인데요. 대형 평수 오름세도 그다지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자이 신고가 56억을 찍었다고 했지만 이건 직전가 55억에서 오른 거고요. 여전히 고점 57억대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죠. 이걸 신고가라 하기에는 좀 찝찝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6차 아파트, 이것도 47평 대형이죠. 51억 5천을 찍었다고 했는데 직전가보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오른 시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라 하기에는 초라해 보이죠. 그리고 50억을 땡길 수 있는 수요도 일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인 신고가라 하기에도 어색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67평형입니다. 정말 낯선 평형들이죠. 7월 1일에 49억 5천이라는 신고가가 나왔지만 결국 7월 20일에 43억으로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띄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강남은 미등기 거래가 많아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평수 50평대는 고점 58억에서 52억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정말 대형 평수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신고가를 찍고 있겠습니까? 서초구에 있는 반포 힐스테이트 58평 대형입니다. 근데 고점 47억 대비 43억 수준이고요. 그것도 47억에 거래된 건도 계약 취소가 됐어요. 미등기 건으로 의심이 될 수 있겠고요. 대형인데도 4억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쪽으로 가보면 청계천 두산 위브드 제니스 59평형인데요. 고점 19억에서 16억으로 떨어져 있죠. 대형 평수 상승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하락세. 그리고 분당 쪽 백현마을 39평 고점 22억에서 17억 시세로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당 쪽 대형 평수도 그리 녹록치 않은 걸 볼 수 있겠고요. 고양 쪽으로 가보면 강촌 동화 56평형인데 11억 고점에서 8억대로 내려와 있고요. 대형 평수가 대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원 역시도 수원 아이파크시티 48평 10억 고점에서 6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대형 평수가 그닥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중소형 평수에서 약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의 추이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형 평수는 일단 자금 동원이 원활한 수요층이라서 금리 부담은 덜하겠지만 중소형은 금리 변동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세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추이를 잘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상당히 하반기는 부동산 변동 요인이 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채비를 단단히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